안녕하세요. 저는 구주입의 학원 수학 강사 김태성 선생님입니다. 와부고 시험 1학기 중간고사 기출시험에 대한 분석과 이를 통해 기말고사를 어떤 방향으로 준비해야 될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와부고 2학년 이번 중간고사 시험은 문과 계열 학생들은 수원 한 과목, 이과 계열 학생들은 수원수투 두 과목을 시험을 치렀습니다. 이과 학생들은 두 과목의 공부할 양이 상당히 많고 시험도 결코 쉽지 않은 어려운 시험이어가지고 많이 이제 고생을 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힘들어도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기말고사에 어떤 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을 해보고자 파이팅하고자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자, 먼저 수원 시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와부고 1학기 중간고사 수원 시험은 범위는 지수와 로그, 삼각함수, 별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평범한 범위이고요. 부교재로 수능 특강이 주어졌는데 수능 특강에서 네모난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수능 특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번 시험에서 문제 수만 보면은 비율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시험이 좀 어려운 시험이었기 때문에 결국 시간의 압박감이 이제 굉장히 커서 시간이 부족한 부분 때문에 시험이 더욱더 어렵게 느껴졌을 텐데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는 이미 주어진 문제, 우리가 미리 보고 시험을 준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될 수 있는 문항들이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교재로 생각하고 우리가 중요도를 많이 높여서 공부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고난도 문항은요, 한 5문항 정도. 이 5문항도 어떤 수학적 의미의 다 고난도라기보다는 기본 필수 유형에서 좀 변형을 많이 가해서 보기에 좀 낯설어 보이는 이런 문제들도 포함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한 5문항 정도의 고난도 문항이 출제되었다.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문항수는요, 총 20문항. 객관식 16개, 서술형 4문항. 문항수 많지는 않고 그냥 역시 평이한 형식이고요. 70점과 30점의 배점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시험이 어려웠다. 특히나 처음에 와부고 시험지를 제가 접했을 때는 1등급 커트라인을 한 80점 초반 정도에서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가볍게 이제 예상을 해보기도 했는데 학생들이 이제 시험 본 결과를 점수를 파악하면서부터는 70점대 중반 정도로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학교에서 공지된 1등급 커트라인은 68점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70점을 넘지 못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험이 학생들한테는 많이 어려웠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시험이 어려운 이유로는 일단 기본 필수 유형 문항이 좀 숫자가 적었습니다. 첫 페이지 한 4문제 정도는 많이 봤던 문제로 바로바로 풀이를 해나갈 수 있었지만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하나하나 생각을 좀 많이 필요로 하고 문제 분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닥치면서 시간적 압박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시험 때 이제 내신 때 많이 준비하는 필수 유형 문항들은 반복해서 연습을 하게 되는데 그 문항들이 뭐 숫자만 바꾼 형태로 그대로 나온 것이 아니라 변형과 응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평소에 수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잘 공부해 두지 않으면 그런 변형 문제에 대한 그 분석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므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수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수학 공부를 해줘야 하는 게 필수적인 시험 준비 사항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고난도 문제도 많이 섞여 있어서 문항 분석에 대한 시간 소요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쪽에서 시간을 많이 쓰고 뒤쪽에 맨 마지막 서술형 문제가 배점이 10점짜리였는데 거기까지는 문제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하고 그 시험을 마친 학생들이 다수였을 거로 보여지고요. 어쨌거나 이런 사유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번 수원 시험은 꽤 어려운 시험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 수원 시험에서 이제 주요 문항을 한 4문항 정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주로 이제 고난도 문항에 해당되는 문항들인데 꼭 난이도가 높은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낯설어서 잘 풀지 못했던 좀 특수한 특이 문항 같은 것도 함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1번 문항인데요. 객관식에서 이제 10번까지 뭐 중간에 못 푸는 문제도 있었을 수 있겠죠. 어쨌거나 시간상 한 절반의 시간이 지나기 전에 여기까지 도달을 했을 텐데, 자, 겉보기는요. 요 4의 x승과 2의 x승을 보이니까 우리가 필수 유형으로 많이 공부했던 얘를 치환해서 푸는 문제죠. t라는 문자로 치환해서 이쪽을 2차 함수로 만들고 절대값 씌워진 함수를 그래프를 그려서 여기 있는 상수함수랑 교점을 분석하는 문제입니다. 뭐 교점이 3개가 되도록 하라.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보자마자 잘 알 수 있는,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는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시킵니다. 그 정수 t의 개수를 근이 3개가 되게 하는 t의 개수를 an이라고 해서 수열의 일반항 형태로 이 an을 n에 관한 식으로 잡아내야 나중에 이제 계산을 완료할 수 있는 이런 문제로 살짝 이제 틀어서 출제를 했는데 많은 학생들이 치환까지는 잘 했는데 여기까지는 분석을 잘 했는데 그 다음에 an의 일반항에 대한 것이 분석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이 틀렸던 문제로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는 일단 겉보기는 진입 판정 문제고요. 옳은 것을 찾는 문제고 문제도 좀 이렇게 길어 보이죠. 일단 많은 학생들이 일단 여기까지 왔을 때 시간적인 문제로 15번을 많이 패스했을 것이라고 예상이 드는데요. 자, 이 문제는 직선과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리고 또 직선, 그래프를 분석하는 문제입니다. 여기 A, B라는 밑이 2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어서 밑 A와 B의 변화에 따라서 그래프가 모양이 바뀌는데 그 바뀌는 것들을 잘 분석해서 그림을 그려서 푸는 문제. 만약에 이 문제를 수식으로 접근을 했다라면 아마 시간만 소요되고 문제는 결국 해결하지 못했을 그런 문제가 되겠죠. 평소에 지수로그 함수를 이제 공부하면서 그 함수의 그래프를 얼마나 많이 그려보고 연습했느냐. 그래서 그래프를 빨리빨리 분석해서 그려주고 움직임까지 분석을 할 수 있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간은 어느 정도 꽤 소요가 되는 문제로 난이도가 그래도 좀 있는 문제로 평가를 합니다. 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처음 이 문제를 시험에서 접했다라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고난도 문제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사인의 절대값 그리고 코사인의 절대값. 근데 미정계수가 여기는 하나, 여기는 2개나 있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코사인의 절대값 그래프를 먼저 그린 다음에 진폭 변화랑 평행 이동을 통해서 그래프를 움직이고 두 그래프가 4개의 교점에서 만나게 하는 이 K의 범위. 저걸 이용해서 그래프의 움직임의 범위를 찾아서 K 값을 결정하고 A, B도 결정하는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될 텐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를 처음 접했다라면 시간도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분석하는데 고난도 문제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수능 특강의 3스텝에 있던 문제였습니다. 수능 특강을 열심히 잘 준비를 했다라면 보자마자 수능 특강 문제 어떻게 푸는지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머릿속에서 쭉 나와서 빠르게 해결을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만큼 수능 특강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반증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논술형 문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간적인 압박 때문에 문제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시험을 마쳤을 것 같은데 사실 이 문제도 시간만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라면 충분히 우리가 풀 수 있는 그렇게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시간의 이제 중요성을 보여주는 문제인데 자, 4개의 점이 여기 이제 문자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좌표 평면에 찍어서 그림을 그려보면 직사각형이 나올 거고요. 2개의 로그 함수, 밑은 다르고 3K라는 X축 평행 이동이 보입니다. 로그 함수를 그려서 좌우로 움직여서 저 직사각형이랑 두 점에서 만나게 하는 어떤 평행 이동 값의 범위를 찾는 문제로 그림 그리는데 시간이 좀 들고 그래프를 움직여서 분석하는 데도 시간이 소요가 되고 조건식을 잡아내는데도 좀 시간을 필요로 해서 시간은 어느 정도 많이 필요한 문제지만 접근하는 것 자체가 극악스럽게 어려운 그 정도의 고난도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적인 압박 때문에 제대로 분석할 여유가 없어서 많이들 틀린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수원 주요 문항 분석을 해봤는데요. 기말고사 수원 시험도 난이도는 어떤 비슷한 기조로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기말고사에는 특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시험 범위 자체가 삼각함수의 활용,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포함한 이제 도형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열, 대단원, 수열 단원이 남아있죠. 그 수원 이제 마지막에 배우는 단원이 수열이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수열 쪽 공부가 좀 덜 돼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고 수열이란 단원 자체를 그렇게 이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수학을 대부분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수열을 기피하는 경우도 좀 이렇게 종종 목격하게 돼서 공부할 양은 이제 여전히 많이 이제 늘어나는 상황으로 예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과 학생들이 치른 수투 시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투 시험 범위는 미분 활용, 극대극소까지 시험 범위가 잡혀서 시험 범위는 조금 많은 편이었습니다. 수능 특강에서는 2문제가 반영이 돼서 수원에 비해서는 반영률이 좀 작았고요. 그 다음에 요 이번 6번 문항 자체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수능 특강의 영향력은 그리 높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 고난도 문항은 한 2문항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렵지는 않은 시험, 무난한 시험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문항수는 총 18문항으로 수원보다 2문제가 적었고요. 객관식 14개, 논수력 4문제, 배점은 75점, 25점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평이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기본 우리가 이제 연습했던 필수 유형도 꽤 많이 보였고, 고난도 문항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수원과 달리 시간적인 압박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성실하고 착실하게 공부를 해온 학생들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점수를 받았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수투에서도 일단 주요 문항을 한 3문항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요, 요거는 이제 좀 특이 문항에 속하는데, 우리가 평소에 필수 유형으로 막 많이 반복했던 그런 문제들과 전혀 다른 생소한 느낌을 줍니다. 이 문제식의 이 형태를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은 고1 과정에서 배웠던 내용도 있어요. 그 조립제법을 연속적으로 적용해서 이 앞에 있는 개수들을 찾는 고1 과정의 문제로 볼 수도 있는데, 자, 수투는 미분을 이용하라는 얘기죠. x에다가 1을 대입해서 a 값을 가장 먼저 구한 다음에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a가 날아가고 요식도 날아갑니다. 거기다 1을 대입하면 이제 그 다음에 b가 구해집니다. 자, 조금만 생각해 보면 차례차례 미분을 해서 연속적으로 1을 대입하면 차례차례 a, b, c, d, 1을 구할 수 있는 평이한 문제였는데, 우리가 평소에 잘 접해보지 못했다 보니까 아마 좀 당황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약간 특이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는 이번 수투 시험에서 거의 유일한 고난도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전에 많이 이제 접해보기도 쉽지는 않고, 주제 자체는 완전 수능형 문제입니다. 3차 함수랑 직선의 차의 절대값 함수, 이 함수의 미분 가능성을 분석하는 문제로서 좀 심화 개념에 이제 해당이 되면서 그래프의 개형을 찾는 문제죠.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직선과 3차 함수가 교차하는 교점에서 미분 불가능하다라는 개념. 그 개념 자체가 굉장히 단순하게 짧게 공부해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좀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서 잘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둬야 되고, 관련된 문항들도 다 고난도 문항들인데 좀 여러 번 풀어봤어야 이 문제가 무엇을 의도하는지, 그래서 그래프를 어떻게 찾아 나갈 건지 그런 이제 감각이 좀 생길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아마 이 문제는 시간도 많이 소요될 것 같고 해석이 쉽지 않으니까 많이 패스했을 것이라 보여지고요. 정말 그 공부를 열심히 하고 개념을 잘 정리한 학생들이 차근차근 접근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마무리 계산도 간단하진 않아서 계산하는 요령까지 이제 잘 익힌 학생들만 정답을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수투에서 거의 유일한 고난도 문제였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로는 이제 논술형 4번인데요. 자, 이건 이제 모의고사 기출문제죠. 꽤 오래된 문제고 굉장히 유명한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시중 교재에서 다 접할 수 있는 문제고요. 양쪽에 3차 함수랑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고 그걸 통해서 fx의 차수와 fx의 함수값이라는 미분계수 정보를 통해서 식을 결정하는 계산 문제입니다. 아마 많은 학생들이 한 번쯤은 접해봤을 텐데, 이것이 논술형, 서술형으로 출제됐다라는 게 특징이죠. 보통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그래프를 가볍게 그려서 정보를 뽑아서 빨리빨리 계산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걸 서술형으로 내면은 fx의 차수가 왜 3차 이하인지,
그 다음에 함수값의 정보랑 미분계수 정보가 어떻게 얻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수학적 표현을 바탕으로 서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서술형 준비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게 해주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수투 시험은 기말고사에도 비슷한 기조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기는 한데 조금은 더 여러분들이 체감하기엔 어려워질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투의 시험 범위가 미분 활용해서 방부등식과 미분, 방정식과 연관된 이제 고난도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단원이고 적분 쪽은 또 공부한 지가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념도 많이 잊어먹었을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수투 시험은 기말고사는 조금 더 어렵게 출제가 될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기말고사를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내신 필수 유형,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서 실력 기르기. 와부고 시험이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내신 필수 유형, 기본 유형들을 가볍게 하고 넘어가고 바로 어려운 문제를 도전한다. 그거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필수 유형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변형과 응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유형 하나하나를 수학적 이해를 통해서 잘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고요. 절대로 그 흐름에 대한 암기 형식으로 공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시험이 쉽게 나오는 시험지에서는 어느 정도 반 정도 기억을 통해서 암기를 섞어서 공부해도 우리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와부고의 시험의 특징은 변형과 응용이 들어가고 낯선 느낌의 문제로 보여지기 때문에 유형 하나하나를 수학적 이해를 통해서 공부를 해놔야 결과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수능 특강. 수능 특강은 와부고의 부교재 수1은 4문제인데 그 4문제가 비율이 적어 보일지 모르지만 다 고난도 문제였기 때문에 스텝 3 같은 경우는 완벽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거의 그 문제에 대한 분석과 풀이 과정 흐름이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서 시험 때 보자마자 1분 안쪽으로 풀어버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놔야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은 1번, 2번, 최소 3번 이상은 봐야 되지 않을까. 시험 전날에 복습도 해야 되고요.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수능 특강을 완벽하게 준비를 해달라라고 공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고난도 문제는 어려운 일이죠. 고난도 문제가 어렵고 많은 개념과 분석력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데 지금부터라도 고난도 유형 문제에 조금씩이라도 도전을 해서 당장 기말고사에 어떤 큰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지라도 3학년이 되고 나중에 이제 수능이나 시험까지 큰 시험까지 바라봤을 때 고난도 문제 유형을 지금부터 도전한다면 마침내 우리한테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경험이 될 거기 때문에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힘들더라도 고난도 문제에 도전을 하고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간 투자를 하고 배우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말고요. 자, 다음으로는 문제풀이 스킬이 필요하죠. 시간의 압박을 줄이기 위해서는 앞에 어느 정도 평이한 문제와 필수 유형 문제는 빨리빨리 풀 수 있어야 시간을 벌어야 뒤쪽에 낯선 문제에 대한 분석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문제풀이 스킬은 뭐 혼자서도 개발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는 게 가장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중간고사에 대한 이제 분석이고요. 이제 기말고사를 대비해서 저희 구주입의 이제 학원에서 이제 제공되는 이제 컨텐츠 평가, 클리닉, 교재, 포커스 온, 내신 디펜스, 평가, 기출백서, 파이널 책. 다음과 같은 이제 컨텐츠를 이제 제공함으로써 요 내용들 안에 필수 유형뿐 아니라 고난도 문제, 다양한 문제 유형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구주 2배와 함께 기말고사를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좋은 결과,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같이 열심히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와부고도 화이팅, 구주 2배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